기관들은 물타기를 하지 않고요. 손절을 하고요. 가는 종목에 애드업을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EV3 차량에 대한 3원계 배터리가 장착이 됐고 여기에 장착이 되는 배터리의 가격이 기존 대비해서 월등하게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 산업이 앞으로 좀 더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또 배터리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부분이 충분 조건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출시된 자동차의 가격과 배터리의 가격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구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에서의 물질에 대한 그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성을 따지게 된다라면은 동종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대전자재료라든가 주변에 있는 엔캠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2차전지 업종에서의 전통적 강세 종목들이 아닌 주변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풍선 효과 측면에서의 시장에서 2차전지에 투자되어지고자 하는 자금들이 외부로 빨려 나가는 형태로서의 진행이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앞전 시간에 이제 2차전지 또 성장 섹터에 대한 상황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한번 간략하게 2차전지 산업과 연동되어진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횡보장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이 또 앞으로의 장이 상승장일까요? 저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단순하게 느낌이나 감이나 차트가 그러한 내용에서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IMF나 OECD에서 전 세계 글로벌 성장률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 성장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지난해 2.8%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은 기존에 지난해 같이 선진국 중심의 소비 중심의 성장이 아니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 중심으로 한 생산 위주의 성장이 진행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난해 1.4% 성장률에 비해서 올해는 2.2 내지는 2.3%까지도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큰 줄기 자체는 올해 경기는 좋아지고 성장을 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대부분의 전문가와 지금 진행되는 산업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올해 상황은 좋을 것이다라고 내년 초까지도 좋을 것이다라는 결론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이제 두 번째 관점의 그 접근법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크게 보면 성장주와 가치주가 있습니다. 가치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회사가 영위하면서 계속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의 집단에 속하는 섹터를 가치주 섹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치주의 대표주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조선이나 철강이나 건설이나 유통 같은 업종의 종목들을 가치주의 대표주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방산이 최근까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업종 최근까지도 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종 강합니다. 전력기기 업종 최근에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실적 호전이죠. 수출 잘 되고 있죠. 이 회사들이 가치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최근 내까지 한 3개월, 4개월 동안의 흐름에 있어서는 가치주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주의 힘의 균형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가치주와 성장주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진행이 되는 시장이 주시장이거든요. 이제 성장주의 힘의 균형이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어느 지점에서 성장주가 움직이고 어느 지점에서 가치주가 움직이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로 타점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의 과거 흐름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기는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신고점 내지는 새로운 영역의 지수 구간에 돌입했을 때 성장 섹터가 시장에서
주도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삼성전자와 성장주가 같이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됩니다. 롱텀하게 2015년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종합주가 지수의 움직임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여기에서 성장 섹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차전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로봇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플랫폼, 네카와 같은 종목이나 게임주들이 성장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들입니다. 과거의 지수적 관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지수 2,500포인트를 최초로 돌파할 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 8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움직임이 진행됐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0년, 21년도에 또 지수 2,500 돌파하고 3,000포인트에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주도주는 SK케미칼. 우리가 이제 과거의 종목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률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단기 시세 형성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어가는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어요. 항상 시장에서 지수와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 움직임의 전환이 나타날 때는 성장주가 그 가격 흐름을 선도합니다. 지금의 지수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래에서 지금 두 번째 자료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래에서의 지수적 관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 내에서의 지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2770포인트를 전후로 한 고점 라인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오르내림의 과정에서의 연초부터의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주가 움직였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서 2770포인트 전후 가격을 돌파하는 시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라면 성장주로의 힘의 균형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최근에 움직임 자체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흐름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종합지수와 포스코홀딩스와 카카오의 움직임을 과거 주가 상황에서 가치주와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점으로의 흐름으로 대비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치주의 대표주, 지금은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업종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철강, 그리고 철강주의 대표주이면서도 가치주의 선도주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지수 3,000포인트 구간에서 한 4개월여 등락의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시장에서 단연 압도적인 상승률에서의 흐름이 이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3,316포인트까지 가는 과정에서 IT 플랫폼 네카오 종목에 특히 카카오의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컸던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2차전지도 같이 움직였죠. 로봇주도 일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는 항상 시장이 등락 과정에서의 박스 내에 갇혀 있는 시장 상황에서 주가 움직이는 업종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새로운 돌파 구간에서의 상승 지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성장주로의 힘의 이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부연해서 언제 그러면 가치주가 움직일 수 있고 성장주가 움직이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나타난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치주는요, 환율에 아주 민감한 영향도를 받습니다. 성장주는 금리에 아주 민감한 영향도의 흐름을 받습니다. 가치주는 왜 환율에 대한 민감도에 영향을 받게 되느냐? 당연히 수출 주도형 종목들이 가치주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강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음식료, 화장품, 전력기기, 방산 다 수출 관련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율 측면에서 1,000원이었던 환율에서의 상황보다는 1,300원, 1,400원, 1,500원 가격에서의 환율이 우호적인 수출 상황에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수출 잘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현대 기아차의 기술력과 차종의 어떤 그 모델이 굉장히 그 판매하기 좋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1,200원, 1,100원 수준에서 환율 대비해서 1,300원이라고 한다면 구매력이 증가하거든요. 경쟁력이 있거든요. 폭스바겐이나 다른 토요타나 다른 차종에 비해서 가격이 싸 보이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는 그리고 실적주는 환율에 민감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줍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1,35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등락차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환율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환율의 상황을 보게 되면 1,300원에서 1,250원 사이에서의 흐름입니다. 무려 한 7%, 8% 정도 레벨업 되어진 상태에서 올해 환율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의 국내 환율 상황에서 원달러 기준으로 평균 환율은 얼마일까? 1,150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의 그 가치주가 움직이는 환경은 환율에 의해서 전개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꺾이느냐, 환율이 유지되느냐, 환율이 추가로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주의 움직임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판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주.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 아주 민감합니다. 최근에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의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4.7 수준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최근 4.2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의 금리 대비해서 추가로 더 하락이 나와야지만 성장주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뭐 11월에 또는 뭐 9월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은 하향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근거로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준비된 자료를 한번 같이 평가해 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차트의 그림은 미 10년 국채 수익률의 그 가격 흐름에서의 진행입니다. 최근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5.1 수준에서의 고점 찍고요. 하락 이후에 다시 4.7 찍고 최근 4.2 수준에서 등락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하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3.2 최종 목표 지점이 3.2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금리 수준에서의 미 금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면 1,44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지난해 1,300원 평균 환율 수준에서 유지된 이후에 올해 1,350원 수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의 그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하락의 요인이 좀 더 강한 흐름으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하나 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도 투자 관점에서 코스닥이 왜 못 갈까라는 측면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 부분도 환율에 연동되어진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과 달러, 엔 그리고 위안화 환율에 대한 부분의 새 그림으로의 흐름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개인의 매수가 아니고요. 주시장이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지금보다도 월등하게 시장 분위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관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고유 계정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 내에 편입된 포트폴리오 바스켓에 들어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상 펀드를 하나 가입하게 되면 20, 30종목 내지는 30, 40종목까지 펀드 바스켓에 담아있죠. 그럼 이 종목들에서 다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펀드가 아니고 아주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요. 시장에 국내 시장에 투입될 때 시총 상위 10개 종목만 삽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시총 상위 10개 또는 뭐 10몇 개의 종목만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움직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질적으로는 많이 떨어지는 시장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주시장에 들어올 때는 시장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지수는 많이 안 움직여도 종목 간의 상승 흐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통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과 연계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죠. 기관 투자자들은 통상 연기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900조 원 정도의 연기금 투자 자금에 대해서 450조는 해외 투자 자산에 투자되어져 있고요. 450조는 한국 내 투자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동산, 채권, 주시장에 들어와 있는 금액들이 그 투자되어 있죠.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 투자 그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투자를 할 때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이 상승해서 가치 평가 기준에서 해외 자산, 해외 표시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의 원화 표시 계정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달러 표시 자산에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가는 쪽에 계속 물량을 싣게 돼 있거든요. 개인들은 보통 주가가 빠지면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관들은
물타기를 하지 않고요. 손절을 하고요. 가는 종목에 애드업을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해외 표시 자산에 대한 상승률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원화 표시 자산에 매도를 해서 해외 자산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기관이 매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럼 반대로 판단해서 환율이 내려가면 기관은 당연히 해외 자산을 매도해서 국내 자산을 사게 되어 있죠.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주시장의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면 기관이 시장에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주시장의 전체적인 질적인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관이 매수를 해야 되고요. 기관이 매수하기 위해서는 환율 상황의 개선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환율이 이제 달러 인덱스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최근래에서의 환율 상황은 엔과 위안화에 연동해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잠깐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달러엔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160엔 근처 가격이 되는데요. 요 전고점 부근에 지금 진입했죠. 여기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하락으로의 지점으로의 판단이 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위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고점 수준에서의 가격까지 진행이 되어진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엔화도 하락할 가능성 있는 여지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그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의 흐름도 여기에 연동되어서 하락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우리가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동향은 주식을 사야 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투자 관점의 진행을 보게 되면 환율에 민감한 가치주,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의 섹터의 흐름을 보게 될 때 가치주가 환율에 연동되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강세 종목으로의 시세 선도 현상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과정에서 금리와 연관되어 있는 성장주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위치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치주에 대한 투자 관점의 부담이 아니고요. 시장에 패션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금리와 성장주의 흐름이 바뀐다는 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다시 말하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그다음에 IT 플랫폼, 뭐 게임주도 되고 네카오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이 내용의 일부로의 해석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두 번의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양극재이든 음극재이든 시세 흐름에서의 상황이 조금씩이지만 개선이 되어지고 있는 상경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보다 중요한 내용에서의 상황이라 한다라면 2차 전지가 완전하게 그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출 데이터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앞서 EV3 차량에 대한 3원계 배터리가 장착이 됐고 여기에 장착이 되는 배터리의 가격이 기존 대비해서 월등하게 가격이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좀 더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 상황에서 감소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가 15개 전체 주요 품목 수출 대상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2개 품목이 마이너스거든요. 다 지금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데 철강하고 2차 전지만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최근 3개월 동안 보게 되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9.5%가 지난 5월입니다. 5월에는 영업일수가 작았죠. 수출하는 날이 쉬는 날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 그러니까 전월과 유사한 수준에서의 수출을 보였다라는 거죠. 쉬는 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쉬는 날이 없었다라고 본다면 15%, 12%, 10% 초반까지도 수출이 감소 추세의 데이터가 확인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양극재 수출이 14개월 만에 바닥을 찍고 턴오버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올해 8월
9월, 늦어도 10월 전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되는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지점에서의 2차전지 수출에 대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차전지 업종의 전체적인 터닝 포인트, 주가의 터닝 포인트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환경이 개선돼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펀드멘탈 가치에 그 수치적인 변화가 있는 지점은 8, 9월 정도에는 나타날 수 있다. 반도체도 그랬죠. 반도체도 지난 연초에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 7월, 8월 이때 주가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전망치의 개선, 그러니까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한 지점은 지난해 11월, 12월, 1월 지점에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이러한 내용에서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이미 그보다 6개월 전에 바닥을 찍었죠. 지난해 5월, 6월, 7월 이럴 때 반도체 업종의 바닥이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올해 8, 9, 10월에 데이터적 측면에서의 개선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에 지금 수치들이 감소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가격적으로도 한 번, 두 번의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 저점이 높아지는 바닥의 과정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전에 급등했던 가격 변화의 참한 판단에서 우리가 너무 안 간다, 답답하다, 더 갈 수 있는 건지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바닥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는 가격 진행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의 흐름을 지금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양극재 종목 중심으로 한 현 시점 그리고 셀사 중심으로 한 현 시점 관심을 갖고 현 시점에 바닥의 수준에서 진입을 하셔도 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산업 상황에서의 그리고 펀드멘탈 측면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과 판단하고 있습니다.